제3부 마지막 연성과 숭고한 기만. 43.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배어먼의 마지막 술식은 단순한 에너지의 교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존재의 시간 전체를 다른 대상의 속성으로 치환하는 존재론적 연금술의 극치였다. 그가 제물로 바친 것은 단순히 앞으로 살아갈 날들, 즉 미래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어먼이라는 한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시간의 총합이었다. 술식이 완성되는 순간 그의 과거가 가장 먼저 지워지기 시작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따스한 빵 냄새가 그의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희미해졌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술에 처음 입문하여 밤을 새워 낡은 책을 탐독하던 청년 시절의 뜨거운 열정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 설레었던 기억, 그녀를 잃고 절망했던 기억,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기억. 그의 삶을 수놓았던 모든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마치 오래된 벽화의 색이 바래듯 그의 영혼에서부터 서서히 지워져 나갔다. 그것은 기억 상실과는 다른 차원의 소멸이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공백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는 것처럼 인과율의 사슬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완벽한 속어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차가운 빛 속에 쓰러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를 구성하던 모든 서사는 마지막 입새의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강화하는 데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과거가 모두 지워진 후에는 현재가 사라졌다. 그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추위와 고통, 그리고 희미해져 가는 의식마저도 에너지로 변환했다. 그의 육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늙은 육신, 곧 정지하게 될 생물학적 기계 장치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미래가 제물로 바쳐졌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들. 어쩌면 존 씨가 살아난 후 두 자매와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을지도 모를 미래. 혹은 이 모든 비극을 잊고 다시 자신의 공방에 틀어박혀 고독한 연구를 계속했을지도 모를 미래. 그 모든 평행우주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여 마지막 잎새가 앞으로 존재할 영겁의 시간을 보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렇게 배어먼의 시간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소멸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완벽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의 희생을 눈치채지 못할 터였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골목길 어귀, 낡은 벽돌벽 아래에 아무렇게나 쓰러진 채 이름 모를 노인의 주검이 되어 서서히 식어갔다. 그의 마지막 의식은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완벽한 소멸을 그 자신의 손으로 완성시키는 가장 숭고하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는 한 아이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했다. 44. 떨어지지 마라, 제발. 같은 시각, 다락방 안은 바깥 세상의 혼돈과는 대조적으로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슈는 배어먼이 떠난 후 그의 마지막 당부와 미소를 되새기며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창문을 찢을 듯이 울부짖는 폭풍 소리는 그녀를 다시금 끔찍한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존 씨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얕은 숨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이 아이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마저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슈는 의자에 앉아 차마 창밖을 내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 잎새. 그것은 분명 저 미친 듯한 비바람 속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을 것이다. 배어먼의 그 비현실적인 약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 늙은 노인의 마지막 허세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길고 긴 밤의 끝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과 미친 듯이 흩날리는 진눈깨비 때문에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낡은 벽돌벽, 담쟁이 덩굴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제발, 제발 거기에 있어다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앙상하게 마른 담쟁이 덩굴 가지만이 바람에 흔들릴 뿐 그 끝에 매달려 있어야 할 마지막 잎새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끝났구나. 결국 떨어지고 말았구나.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차가운 얼음처럼 감쌌다. 그녀의 입에서 힘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왔다. 그 찰나의 순간 빛이 벽의 한 점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마지막 잎새.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단단하게 벽에 붙어 있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그것은 단 한 치위 미동도 없이 마치 벽돌벽에 새겨진 조각처럼 고요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살아있는 식물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기이했다. 하지만 슈에게는 그 모습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숭고한 기적처럼 보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희망 앞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밖의 폭풍 소리에 섞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떨어지지 마라. 제발, 제발. 아침이 올 때까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살아남은 생명이 아니라 한 영혼의 희생으로 빚어진 불멸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잎새는 아침이 올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기적처럼 버텨주고 있는 저 작은 잎새를 향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다. 제3부 마지막 연성과 숭고한 기만. 45. 잎새 위에 맺힌 서리 혹은 영혼의 잔재.
배엄원의 마지막 순결이 차가운 한파 속으로 흩어지고 그의 영혼을 연료로 삼은 금단의 연금술이 완성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아주 잠시 멎는 듯했다. 그것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법칙과 법칙이 충돌하고 뒤엉키다 새로운 질서 아래 강제로 고정되는 순간의 정적이었다. 그 정적이 지나간 후 폭풍은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지만 그 폭력의 대상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잎새.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었다. 배엄원의 모든 시간을 흡수한 잎새는 이제 식물이라는 유기물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에도 입자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살을 애는 듯한 진눈깨비는 그 표면에 닿는 순간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강철을 두드려 만든 정교한 조각품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형태로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렸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한파가 절정에 달하자 그 잎새의 표면 위에 아주 미세하고 투명한 결정체들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리였다. 하지만 평범한 서리와는 달랐다. 일반적인 서리가 수증기가 얼어붙어 하얗게 피어나는 것이라면 잎새 위에 맺힌 서리는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어둠 속에서도 기묘하고 서늘한 잿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음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엄원의 영혼의 잔재였다.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남김없이 태워버린 한 연금술사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긴 희미한 흔적이었다. 그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품었던 숭고한 위지가 응축되어 결정화된 것. 그래서 그 서리는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지면 베일듯 날카롭고 들여다보면 심연처럼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리는 잎새 위에만 맺힌 것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골목길 구석,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배엄원의 육신 위에도 똑같은 잿빛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수염 위로, 낡고 축축한 방수 외투 위로,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눈동자 위로. 하지만 잎새 위의 서리가 영원한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의 몸 위에 내려앉은 서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저 작은 잎새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영겁의 시간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그 자리를 지킬 터였다. 그의 육신은 이름 모를 노인의 주검이 되어 이 차가운 한파 속에서 서서히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락방의 슈는 이 끔찍하고도 숭고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창밖에서 기적처럼 버텨주고 있는 작은 잎새를 향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어쩌면 저 잎새 위에 맺힌 영혼의 잔재를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길고 긴 잔인한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46. 거짓말처럼 멎은 폭풍. 밤새도록 도시를 핥히고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던 폭풍은 동이 트기 직전 아주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었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리듯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하고 멎어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포하게 울부짖던 바람이 잦아들고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던 진눈깨비가 가느다란 눈발로 변하더니 이내 그것마저 그쳤다. 세상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모든 소리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듯한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부터 잿빛이 섞인 옅은 주홍빛이 번져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새벽빛에는 어떤 온기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빛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세상을 비출 뿐이었다. 창가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던 슈를 깨운 것은 바로 그 침묵이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의 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자 그 공백이 오히려 거대한 소음처럼 느껴져 그녀를 깊은 잠에서 끌어낸 것이다. 슈는 몽롱한 정신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밤새 웅크린 자세로 잠이 든 탓에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은 다락방의 공기와 곁에 누워있는 존 씨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밤새 그녀를 사로잡았던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배엄원, 폭풍, 마지막 잎새. 그녀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밤새의 일들은 꿈이었을까? 그 모든 것이 이 지독한 비가 만들어낸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창밖의 풍경은 간밤의 폭풍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골목길은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부서진 기왓장 조각, 찢겨 나간 낡은 간판, 뿌리 뽑힌 작은 나무. 모든 것이 간밤의 폭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마치 난폭한 거인이 모든 것을 부숴버린 뒤 만족스러운 듯 깊은 잠에 빠져든 것처럼. 그 고요함이 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의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밤새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가 닿았던 것일까? 아니면 배엄원의 그 허무맹랑한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일까? 혹은 그 모든 것이 헛된 희망이었고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앙상한 담쟁이 덩굴 가지만이 남아있을까? 그녀는 차갑게 얼어붙은 창문 유리에 손을 대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녀의 눈앞에 드리워진 낡고 해진 커튼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마지막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갑고 축축한 커튼의 끝자락을 힘겹게 붙잡았다. 거짓말처럼 멎어버린 폭풍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4부 마지막 잎새와 남겨진 약속. 47. 떨리는 손으로 연 커튼. 거짓말처럼 멎어버린 폭풍이 남긴 정적 속에서 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 침대 위에서는 존 씨의 희미한 숨소리가 이 고요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숨소리마저도 금방이라도 잦아들어 이 거대한 침묵 속으로 흡수되어 버릴 것만 같아 슈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낡고 빛바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저 커튼은 바깥 세상의 비바람과 절망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동시에 존 씨에게는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는 잔인한 달력이 걸려있는 장을 가리는 가림막이었다. 이제 그 커튼을 열어야만 했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를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올라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팔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성과 감정이, 절망과 희망이 뒤엉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이성은 속삭였다. 기대하지 마라. 저 미친 듯한 폭풍 속에서 그 연약한 잎사귀가 버텨냈을 리가 없다. 베어먼의 말은 그저 실성한 노인의 마지막 허세였을 뿐이다. 커튼을 여는 순간 너는 앙상한 빈 가지만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지독한 희망 고문은 마침내 끝날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베어먼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을 기억해. 시간을 되돌리겠다던 그 약속을, 그의 마지막 미소를. 그것이 모두 거짓이고 관계였다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진실했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슈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커튼 너머의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만약 잎새가 떨어져 버렸다면 그녀는 무슨 표정으로 존 씨를 바라봐야 하는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대로 커튼을 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존 씨에 대한 기만이기도 했지만 폭풍 속으로 사라진 베어먼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온전히 남겨진 자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라.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눈앞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깊고 차가운 숨을 들이마셨다. 얼어붙을 것 같던 폐부로 공기가 들어오자 마비되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난생 처음 움직여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난밤의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손끝이 마침내 축축하고 차가운 커튼의 천에 닿았다. 아주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지고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천조각. 그것이 지금 그녀의 세상 전부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거칠고 뻣뻣한 천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지난 몇 주간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제 당기기만 하면 된다. 슈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그녀의 귓가에 폭풍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베어먼이 했던 마지막 고백과 약속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가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마침내 커튼을 옆으로 힘껏 걷어젖혔다. 낡은 커튼 고리가 쇠막대기를 긁으며 칙 하는 날카롭고 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의 다락방 안에서 운명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48. 그곳에 여전히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 커튼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빛이 먼지 쌓인 유리창을 통해 다락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슈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뛰는 것을 멈춘 듯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의지를 가지고 창문 너머의 한 점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옆 건물의 낡고 축축한 벽돌벽, 그리고 그 위에 뻗어있는 앙상한 담쟁이 덩굴가지.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꿈이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밤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던 그 미친 폭풍과 한파 속에서도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새벽이었음에도 잎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그 잎새 위에서만 영원히 멈춰버린 것처럼. 잎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던 죽음의 갈색 빛은 사라지고 대신 잎 전체가 기묘하고 깊은 마치 오래된 청동 같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면 위에는 간밤의 한파가 남긴 잿빛 서리가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내려앉아 차가운 새벽빛을 받아 신비롭고 서늘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나뭇잎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 하나의 유물처럼 보였다. 한 연금술사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영혼을 녹여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불멸의 조각품. 슈는 그 잎새를 보는 순간 베어먼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거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녀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으며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인 혼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무너지듯 창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몇 주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그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 씨, 이 기적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존 씨였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동생의 깡마른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존 씨, 존 씨야, 일어나봐. 제발, 눈 좀 떠봐.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을 봐, 존 씨야. 제발, 창밖을 좀 봐. 아직 거기에 있어. 잎새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존 씨의 눈꺼풀이 아주 희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슈에게는 세상이 다시 창조되는 것만큼이나 거대한 희망의 신호였다. 그녀는 동생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봐, 존 씨. 저기 여전히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가. 그 순간 기적처럼 버티고 서 있던 마지막 잎새 위로 동트기 시작한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었다. 잎새 위에 맺혀있던 잿빛 서리가 그 빛을 받아 마치 수만 개의 작은 별들처럼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자 한 영혼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차가운 추모의 빛이었다.